네,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새로운 의약품이 인간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임상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IND 승인인데요. 그 IND 승인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IND는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약자이고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IND, 그리고 유럽에서는 CTA라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식약처의 승인 후에 IRB 승인을 받는 방법, 그리고 식약처와 IRB 이 승인 절차를 패러럴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식약처 승인 후에 IRB 승인을 받게 되면 기간은 비교적 2에서 4개월로 길게 소요가 되지만 프로토콜 등 변경할 부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패러럴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1에서 3개월로 짧아질 수 있는데 반면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RB 승인은 받았는데 식약처에서 어떤 보완 의견에 의해서 프로토콜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프로토콜이 변경이 된다면 IRB 승인을 받고 나서 식약처는 프로토콜 변경 요청이 있었고 그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보완 답변 제출 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은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IND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11가지의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11가지 구비 서류 전부 다 일단 나는 RA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 문서들은 임상시험에 종사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서들입니다. 오늘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실무 관점에서 먼저 프로토콜, 그 다음에 IB, 그 다음에 실시 기관 정보, 그리고 대상자 동의서, 피험자 보상 규약에 대해서 먼저 CRA의 리뷰가 우선한다는 것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외의 문서들은 프로토콜 개발 시에 한 번쯤은 전부 다 선행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문서별로 필요한 제출 자료의 범위이고요. 이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내용입니다. 해당 근거 자료들이 모두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경험상 꼭 한두 개 정도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논문과 근거 자료로 가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IND 접수 전에 식약처 담당자와 치열하게 의견 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IND 신청 전 사전 검토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 검토라는 제도는 실제 IND 접수를 하기 전에 미비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등을 식약처 담당자와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를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전 검토라는 제도는 먼저 이 식약처 페이지인데 식약처의 통합 상담 예약이라는 이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프로토콜 드래프트와 비임상 자료를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식약처 연구사 분들과 1대1 또는 1대 다로 사전에 논의하게 됩니다. 연구사 분들이 모두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를 설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초보자 분들은 거의 깨지고 온다고 보면 됩니다.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요. 특히 식약처 통계 주무관님과 어떤 설전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함께 갔었던 통계 전문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었던 MD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화를 내시기도 했고요. 네, 여하튼 이런 사전 상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실제 IND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결과적으로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두세 번의 사전 상담 결과 그럼 이제 식약처 주무관 분이 그럼 이제 된 것 같네요 라고 그분들은 이렇게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럼 대신에 그럼 이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라고는 하죠. 그 의미는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출 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는 일단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D 승인은 식약처 전자민원 보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의약품 안전나라 페이지예요. 의약품 안전나라 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IND 신청을 위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보고에서 이 검색 탭에서 임상시험이라고 치면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선택한 후에 나오는 탭들이 있습니다. 그 탭들을 모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탭에 들어가는 입력 내용은 모두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첨부 문서들이 함께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수수료 약 89만 원의 비용이 지불되게 되고요. 그 비용을 내게 되면 IND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전에는 CRA도 RA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를 알았어야 했죠. 지금은 RA가 나뉘어져 있지만 CRA의 커리어 디벨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PM, CRM 등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PD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국내 프로젝트의 IND 신청은 완료되었는데 다국가, 다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문이나 다른 언어로 된 모든 문서들을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문으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ND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종류 11가지가 국문으로 제출되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문서들이 다 국문으로 제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이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물론 프로토콜은 반드시 국문으로 제출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CMC 자료와 비임상 자료, 이 부분 역시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행한 어떤 임상시험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임상시험 요약본도 국문으로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플렛이나 아니면 그 임상시험 동의서도 역시 국문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마스터 ICF를 기반으로 해서 컨트리 스페시픽 ICF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생물학적 제재에 한정된 부분인데요. 이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생물학적 제재 확인서 자체도 어떤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if necessary로 필요시에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번역이 되어야 되는 문서들은 프로토콜, CMC, 비임상 자료, 그리고 환자 동의서, 그리고 임상시험 요약본은 일단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국문으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문서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승인 또는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는 데까지는 보통 며칠이 소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IND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식약처는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검토 기간 동안에 사전 검토 시 모든 내용들이 다 충족이 완료되었고 식약처의 니즈를 모두 충족했다라면 식약처는 당연히 승인서를 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면 식약처는 첫 번째 보완 요청서를 내게 됩니다. 보완 요청서를 받은 후에 IND 신청자는 30일간의 보완 답변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30일까지 첫 번째 보완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30일까지 이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플러스 30일을 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 답변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 답변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총 30일의 추가 보완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추가 보완 기간 동안에 이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60일의 보완 답변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IND 신청부터 이제 3개월이 일단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2에서 4개월 또는 1에서 3개월 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기간들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보완 답변을 제출한 후에 식약처에서 오케이라고 한다라면 승인서를 발급을 해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더 further clarification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식약처는 두 번째 보완 요청서를 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보완 요청서는 10일간의 그 답변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답변 제출 기간 동안에 IND 의뢰자는 두 번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식약처에서 오케이 한다라면 승인을 받겠지만, 그러면 만약 오케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식약처는 세 번째 보완 의견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두 번째 보완 답변까지 식약처의 보완 요청 사항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식약처는 세 번째 보완 답변을 내지는 않고요. 추가 의견 없이 해당 IND 신청은 반려 또는 자진 취하의 형태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IND 신청부터 최대한 식약처에서 요청하는 그 필요 문서들을 모두 구비한 후에 IND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겠고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보완 답변 기간 최대 60일 기간 동안에 식약처 요청 사항을 준비할 수 있어야지 IND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IND 신청 시 준비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승인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필수 문서들을 잘 챙겨서 한 번에 승인받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